왕국의 서쪽 끊임없이 흐르는 순백의 세느 강가에 자리 잡은 조용한 마을. 그곳에는 루앙이라는 아름다운 도시가 있었다. 도시 사람들은 평화로운 일상을 즐기며 교회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일터에서 손을 모아 기도를 올렸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도시에 어느 날 밤 갑자기 불길한 그림자가 들이오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깜깜한 하늘에서 하얀 달빛이 강을 비추던 어느 날 밤 멀리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바람소리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점점 더 가까워지는 소리에 잠을 설치게 되었다.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이 포효하는 듯한 소리였다. 며칠 후 강가에 살던 어부가 실종되고 나서야 사람들은 그 소리가 단순한 바람소리가 아님을 깨달았다. 도시를 지키는 영주 베르나르가 직접 나서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용감한 기사들을 모았다. 그들은 어두운 밤 강가로 향했다. 깊고 어두운 강물의 기운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며 기사를 이끌던 베르나르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때 물속에서 거대한 머리가 쏟아오르며 끔찍한 눈빛을 번뜩였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용이었다. 루앙의 전설 속에만 존재한다고 믿어졌던 라브로이였다. 라브로이는 화려한 비늘을 갖춘 거대한 존재로 오래전부터 유래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새는 강의 보물들을 지키며 산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루앙 사람들에게 그 존재는 그저 이야기 속의 괴물일 뿐이었는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었다. 영주 베르나르와 그의 기사들은 곧바로 라브로이와 맞섰으나 그 괴물의 힘은 실로 어마어마했다. 기사의 칼이 비늘을 스치면 파란 번쩍임이 빛났고 용은 뱉어내는 불길로 주변을 태웠다. 겁에 질린 기사들이 물러나는 사이 베르나르는 침착하게 라브로이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며칠 후 베르나르는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 마르셀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마르셀은 전설을 조사하던 옛 문헌들을 뒤적이며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라브로이의 비늘은 강철보다 강하다. 그러나 눈을 보호할 방법은 전해지지 않았다네. 그 신비로운 석류석을 가리운 수포가 약점이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전략을 세운 베르나르는 새벽녘 강가에서 라브로이를 다시 마주하였다. 하늘에 떠오르는 첫 햇살이 용의 눈을 잠시 가렸을 때 베르나르는 그의 창을 용의 눈을 향해 던졌다. 창은 목표에 명중했고 라브로이는 깊은 물 속으로 다시 사라졌다. 루앙에는 그 후로 다시 용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베르나르와 그의 기사는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영웅 대접을 받았다. 도시 사람들은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지혜를 오래도록 기억했고 영주의 용맹함을 기려 특별한 축제를 매년 열게 되었다. 이제 루앙은 다시 평화로운 도시로 남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라브로이의 전설을 떠올리며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간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아끼고 보호하면서 평화로운 삶을 이어가는 법을 배웠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전해지며 루앙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그들만의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피에르라는 기발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너무 호기심이 넘쳐 마을 주민들은 그를 기발한 피에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집벽은 다양한 책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항상 새로운 지식을 찾아 책을 탐험했습니다. 어느 날 피에르는 오래된 책방을 돌아다니다 낡고 먼지투성이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은 마법의 대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책은 대륙 깊숙이 숨겨진 보물과 마법 생물들로 가득 찬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피에르는 그 책의 내용에 매료되어 마법의 대륙을 실제로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피에르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 여행에 필요한 장비들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배낭에는 지도, 콤파스 그리고 약간의 음식이 들어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좋아하는 망원경과 공책이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마친 피에르는 여행을 떠나 대륙의 입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며칠을 걸어 한적한 숲을 지나고 깊은 계곡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마법의 대륙으로 가는 숨겨진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그 입구는 오래된 나무의 뿌리 아래에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용기 있게 그 입구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입구를 지나자 피에르는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곳은 신비로운 생물과 신비로운 식물이 가득한 평원이었습니다. 나무에는 황금색 잎이 돋아 있었고 하늘에는 날개가 달린 생물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녔습니다. 피에르는 그 대륙을 탐험하면서 여러 가지 신기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말을 할 수 있는 늙은 거북이를 만났고 대륙의 비밀을 지키고 있는 고대 드로이드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륙 중심에 있는 큰 호수에서 마법의 보물을 찾게 되었습니다. 보물은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었고 피에르는 그것을 사용하여 대륙에 갇힌 생물들을 돕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피에르는 대륙의 여러 생물들과 친구가 됐고 그곳의 전설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피에르는 마을로 돌아가 대륙으로 향하는 길을 비밀로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종종 그곳을 방문해 모험을 지속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전설처럼 전해 내려왔고 마법의 힘과 모험을 사랑한 한 소년이 대륙의 비밀을 찾았던 이야기로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라리느에 에투알라는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에투알은 별자리가 그의 손 안에서 춤추는 꿈을 꾸며 별에 대한 사랑이 깊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빛나는 별들의 이야기를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소원은 별들 속으로 뛰어들어 그들의 말을 직접 듣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유난히도 별이 밝게 빛나는 날이었습니다. 에투알은 마을 끝에 있는 언덕으로 올라가 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깜빡이는 작은 빛 줄기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녀의 발 앞에 닿았습니다. 그 빛 줄기는 마법의 형체로 변하더니 푸른 머리카락에 온몸이 빛나는 루미에르라는 요정으로 변했습니다. 루미에르는 에투알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에투알. 나는 별빛의 요정 루미에르야. 너의 순수한 소원이 이곳까지 들려와서 너를 만나러 왔어. 에투알은 놀란 동시에 기쁨에 가득 찼고 루미에르와 함께 꿈꾸던 별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루미에르는 자신의 반짝이는 날개를 펼치고 에투알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늘을 여행하면서 별의 이야기를 들으러 가자. 에투알은 주저하지 않고 루미에르의 손을 잡았습니다. 둘은 하늘로 날아올라 수많은 별들 사이를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대마왕의 성전 마법 별자리였습니다. 그곳은 별들이 서로 얽혀 거대한 성처럼 보이는 형상으로 각기 다른 색으로 반짝였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니 별자리에 마왕이 등장하였습니다. 누구냐 감히 내 성에 들어온 것이냐? 에투알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였지만 루미에르가 용기를 주며 말을 맺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마왕은 에투알의 순수함을 깨닫고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별자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별자리는 아주 오래전 처음으로 별들이 빛나기 시작한 시간에 만들어졌단다. 모든 것의 시작을 기억하는 자들만이 이 성에 들어올 수 있지. 별개로 각자의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별자리들을 탐험하며 에투알과 루미에르는 시간이 멈춘 듯 행복한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에투알은 수많은 별들의 역사와 그들이 선사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정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루미에르는 에투알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너의 세상으로 돌아갈 시간이야. 하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얻은 모든 것들은 너의 마음속에서 언제나 빛날 것이란다. 에투알은 루미에르를 끌어안고 그동안의 여행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태양이 마을을 비추기 시작하자 에투알은 다시 라리느 마을의 언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별들이 맑고 선명하게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하였습니다. 비록 다시 별들 사이를 여행할 수는 없었지만 루미에르와의 모험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에투알은 평생을 별을 사랑하며 마을에서 별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훌륭한 이야기책 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온 프랑스에 퍼져나가면서 많은 이들의 꿈속에 번뜩이는 별빛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에 소피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가장 좋아하는 것이 책을 읽고 상상의 세계로 떠나는 것이었죠. 어느 날 그녀는 마을의 오래된 도서관에서 이전에 본 적 없는 오래된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책의 표지는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제목은 마법의 밤의 정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피는 즉시 그 책을 집으로 가져갔고 그녀의 작은 방에서 촛불 아래 앉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은 멋진 모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밤이 되면 살아 움직이는 마법의 정원에서 환상적인 모험을 겪습니다. 그녀는 읽으면서 마치 자신도 그 정원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소피는 꿈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그녀의 정원에 한 줄기의 은빛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그녀가 책에서 읽었던 그 마법의 정원으로 인도하는 길처럼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가득 차 소피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나와 정원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정원에 도착하자마자 소피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정원은 꽃과 나무들이 발광하는 듯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고 평소와는 다르게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꽃잎들은 그녀를 향해 춤추는 듯 했고 나뭇가지들은 마치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소피는 놀라움과 기쁨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 순간 한 마리의 작은 요정이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요정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피, 너는 이 정원의 새로운 친구야.
우리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소피는 깜짝 놀랐지만 동시에 설렘으로 가득 찬 기분이었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요정은 끄덕이며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밤마다 다른 차원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지.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해. 나와 함께 여행을 떠나지 않겠니? 소피는 두려움 없이 요정의 손을 잡고 그 마법의 정원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빛나는 호수를 건너고 구름 위를 날아다니며 불꽃같이 빛나는 나비들을 지나쳤습니다. 소피는 그동안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환상적인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그 모험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요정이 말했습니다. 이제 현실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하지만 이 경험이 너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야. 소피는 아쉬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녀는 정원이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전날 밤의 모험이 생생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소피는 그 이후로도 종종 그 책을 펼치며 마법의 정원을 꿈꾸곤 했습니다. 그 후로도 소피는 자신의 삶에서 많은 도전을 겪었지만 그 밤의 모험은 그녀에게 언제나 용기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자기 전에 그 책을 한 장씩 읽으며 마법의 정원의 요정들과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결국 소피는 자신의 상상력을 통해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였고 그 힘으로 세상을 더욱 밝고 즐겁게 만들었습니다.